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때나 쓰는 국방물자법을 활용해 핵심 광물 채굴을 돕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 시장에서 더 이상 중국의 목줄을 잡히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체결도 임박했다고 말했는데 미국과 중국 간 광물 전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광물과 히토류의 생산을 극적으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 행정명령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활용해 핵심 광물 사업에 금융, 대출 등 투자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은 1950년대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전쟁과 관련해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전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민간 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이는 현재 히토류를 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전시와 같다고 해석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은 일부 핵심 광물이 매장돼 있음에도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최소 15가지의 핵심 광물이 수입 의존적이며 히토류 수입의 7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4월 2일은 미국 해방일이 될 것이라며 관세 전쟁의 고비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녹화를 거쳐 현지 시간 19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월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정상회담을 꺼리지 않는다고 밝힌 뒤 그러나 무언가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4월 2일의 관세라며 중국이 지불하고 다른 나라들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나는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은 세계 각국 대미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책정할 상호 관세를 4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보라며 내가 나토에 관여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비용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부채를 다 갚아야 한다며 우리는 수년간 관세 수입 등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며 많은 부분이 우방국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프로그램 감축 등의 불안을 느끼는 미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을 영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내 여러 연구자와 연구기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 측 기관에 있는 다양한 직급 연구원들이 이직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과학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연방 보조금 동결, 연방기관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해고, 생명보건 연구비 삭감, DI 정책 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과학자들과 관리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후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젊은 과학자들을 포함한 연구자들이 앞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미국을 떠나려는 연구원들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 내 연구기관들은 뜻밖의 인재 영입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는 기후변화 분야 예산 삭감에 위협을 받는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데버러 프렌티스 부총장은 미국에서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 단체들이 영입 작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며 확실히 조직화가 시작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렌티스 부총장은 영국 주요 과학 연구기관들이 인재들의 잠재적인 대서양 횡단 이동을 레이더에 포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과학협회의 조앤 파드론 카니 공보 책임자는 중국과 프랑스 등이 미국 연구원들을 자국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에 모셔가려고 신나게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도 이번 기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서남부 지방인 규슈에
북한과 중국의 공격에 즉각 반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규슈에 군사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대함 미사일 연대가 운용 중인 오이타현, 유후인시, 구마모토시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배치되는 미사일은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 12SSM-ER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존 사거리 200km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무기로 규슈 지역에서 사거리 1000km를 운용하면 북한이나 중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오키나와 방어를 강화하고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즉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타이완과 110km 거리에 불과한 오키나와에는 이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을 전망인데 이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처라고 가디언은 분석했습니다. 요이치 시마다 후쿠이 현립대 명예교수는 북한과 중국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일본이 효율적 무장을 갖춰 대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일본은 안보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신속히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디언은 일본의 방어력 강화 움직임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 지적 이후 나왔다며 이러한 조치를 미국 비위 맞추기의 일환으로 간주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 조약이 상호 호혜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일본은 우리의 도움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멘의 친일한 후티 반군 지도부를 겨냥 대규모 공격에 나서면서 10년 가까이 외세 공격을 버텨온 후티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저녁부터 수도 사나와 북부 사다주, 하자주 등 예멘 곳곳에 후티 반군 시설을 겨냥 수십 차례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홍해 항로 공격을 준비하러 해안가로 이동하던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대들이 주요 타깃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사나와 사다주에 있는 후티 반군 지도부의 자택들도 폭격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습니다. 과도한 확전을 우려해 수위를 조절했던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달리 지도부를 직접 타격해 조직적 대응을 방해하고 항전 의지를 꺾으려 했다는 것인데 실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공습에 대해 다수의 후티 지도자를 실질적으로 타격해 그들을 제거한 압도적 대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티 폭격은 상선들의 주요 무역로인 홍해를 보호하고 이란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는 등 다목적 승부수로 관측됩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1일 홍해 항로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 세계 물류의 동맥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격 명령을 내렸으며 이런 결정에는 후티 반군의 무기와 자금 등을 지원해온 이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로선 예멘 현지에서 지상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습은 앞으로도 최소 몇 주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